방송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물건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황금부동산 투자 황부자 진행의 강주리입니다. 분양시장의 실수요층인 3040은 이 교통과 교육, 편의시설로 요약되는 3박자 인프라 가운데 단연 교육을 주택 선택의 최우선 요건으로 꼽는다고 합니다. 실제로 같은 동네 단지라도 학교와의 인접한 유무에 따라 집값 상승이 큰 것으로 또 나타가 났는데요. 부동산 시장, 어떤 한 가지 기준으로만 움직이는 것은 아니지만요. 분명히 주의 깊게 보셔야 될 부분이 있다는 거 잊지 마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역시나 저희 방송 보시면서 궁금하신 점은 상담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02-3153-2600번, 013-3366-0110번으로 많은 연락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황부자 오늘도 힘차게 출발합니다. 오늘 함께 하실 분 바로 만나보겠습니다. 황스인베스트의 박세준 팀장 자리하셨습니다. 안녕하세요, 팀장님. 네, 안녕하세요. 황스인베스트의 박세준입니다. 지난번에 이렇게 방송을 하면서 제가 이 연신내 쪽에 3룸이라든지 뭐 1.5룸 많은 것들을 설명을 드렸었는데요. 정말 많은 분들께서 관심을 주셔서 임장 활동도 같이 하고 이렇게 진행을 했었습니다. 오늘 역시 이 연신내 주변에 2룸을 준비를 했으니까요. 잠시 후에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첫 번째로 만나볼 지역은 바로 연신내인 것 같습니다.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고 계신 곳이라고 하는데요. 어떤지 화면을 통해 먼저 만나보시죠. 서울시 은평구 연신내역 3호선과 6호선 더블 역세권입니다. 다세대 주택 투룸 구조고요. 전용 면적은 약 28에서 29제곱미터, 시세는 2억 5천만 원에서 2억 6천만 원으로 형성돼 있습니다. 네, 연신내역 인근으로 와봤습니다. 알고 계시다시피 3호선과 6호선이 지나는 더블 역세권입니다. 이외에도 어떤 요건들이 있는지 한번 설명부터 들어보겠습니다. 네, 현재 이 연신내에 대해서 좀 개요를 짚어보겠는데요. 위치는 연신내의 3호선과 6호선 더블 역세권입니다. 하지만 앞으로 이 GTX가 들어서면서 트리플 역세권으로 변모를 하는 곳이죠. 거기다 이 유형으로는 오늘은 다세대 주택이면서 투룸에 대해서 한번 준비를 해보았습니다. 방 2개, 거실 하나, 그리고 뭐 주방 이렇게 있는 이 투룸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았고요. 면적은 전용 약 28제곱미터에서 29제곱미터입니다. 시세는 약 2억 5천에서 2억 6천만 원 정도를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계속해서 위치 특성을 좀 알아보자면 인구는 48만 5천여 명 정도가 되는데 현재 이 대조 1구역이라든지 불광 제5구역 그리고 앞으로 이 가련동까지 합해서 많은 이주민 분들이 발생을 했는데 이 연신내 주변에 공급이 마땅치가 않기 때문에 이 인구 자체가 많이 줄었다라는 것입니다. 47만 8천 명 정도가 현재 되고 있다라고 하고요. 굉장히 많이 줄었죠. 하지만 이 재개발과 재건축으로 인해서 이 주변에 공급이 되는 곳들은 현저히 부족하다고 하니까요. 투자를 하시는데 꼭 참고하시고 편안하게 투자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서부권에 이 자리를 잡고 있는 지역이고요. 경기도 고양과 파주와 굉장히 가깝고 주요 업무지구인 마포, 용산, 여의도와 인접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접근성이 굉장히 좋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이 주변에는 노후한 소형주택이라든지 빌라 공급이 굉장히 많은 지역입니다. 거기다 이 저평가 지역으로 현재는 되어 있지만 앞으로 이 아파트 단지라든지 이런 것들이 많이 들어서게 되면 이 주변에 주택이라든지 소형주택 뿐만 아니라 많은 이 주거 환경들이 굉장히 업그레이드 될 것으로 좀 볼 수가 있겠고요. 계속해서 이 접근성에 대해서 좀 더 알아보자면 3호선과 6호선 더블 역세권을 현재 가지고 있습니다. 거기다 이 연신내역과 이 내부순환로를 통해서 주요 업무 단지를 가실 수가 굉장히 편리하게 가실 수가 있다는 것이 장점인 지역입니다. 자, 이 생활 편의 시설 같은 경우도 뭐 교통은 당연하고요. 메디컬이라든지 금융, 생활 인프라가 굉장히 강점이 되는 곳이고요. 학군 같은 경우도 현재 이 연신내역 주변으로는 뭐 잠시 후에 입지에서도 설명을 드리겠지만 이 학군도 굉장히 잘 형성이 되어 있을 뿐더러 대형 할인마트라든지 대형 쇼핑몰 굉장히 가깝게 위치를 하고 있다라고 좀 보실 수가 있겠고요. 개발 환경 같은 경우도 연신내역은 이 3호선과 6호선 더블 역세권인데 앞으로 이 GTX A 노선을 통해서 트리플 역세권으로 변모를 할 예정이고 그 주변에 부동산 값어치가 굉장히 많이 오를 것으로 전망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잠시 후에 입지와 호재에 대해서 자세하게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연신내는 아무래도 좀 노후화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재개발과 재건축이 활발하게 또 진행이 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주변으로 좀 이주할 곳이 필요한 상황인 것 같은데 어떤 것들이 주변에 있는지 저희가 입지를 좀 자세하게 분석할 필요가 있겠죠. 네, 현재 이 연신내역 주변의 입지를 좀 자세하게 파악을 하고 투자에 임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현재 이 연신내역은 불광동이라든지 대조동 그리고 가련동으로 이렇게 나눠져서 보실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 대조 같은 경우도 현재 이 재개발로 인해서 많은 이주민이 발생이 됐고요. 그리고 이 불광 역시 마찬가지로 현재 진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많은 이주민들이 발생을 한다라고 좀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오늘 소개를 해드릴 곳은 바로 이 가련 1동 재개발 근처입니다. 자, 이 보시는 바와 같이 연신내역 주변에는 로데오라는 거리가 있고요. 그 이유가 지나면 바로 이 학군이 있고 학군 주변으로는 많은 주택단지들이 있다라고 좀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하지만 현재 이 재개발로 인해서 많은 이주민들이 발생을 하다 보니까 현재 이 공급률이 많이 저하가 됐다라고 좀 보실 수가 있겠고요. 많은 매물 자체들이 전세라든지 월세가 나오면 바로바로 소진이 된다라고 좀 보실 수가 있겠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오랜 기간 동안 가련동과 불광동, 대조동 등 재건축으로 이 공실 리스크 부담이 많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을 해볼 수가 있겠고요. 현재 이 부동산 입지 요건으로 굉장히 최적화된 곳이다라고 좀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추가적으로 이 연신내역 주변으로 뭐 인프라도 잘 형성이 되어 있지만요. 이 은평구 주변에 그리고 연신내역 주변에는 금융 인프라라든지 학군 밀집 지역, 거기다 중앙시장, 대형 할인마트, 뭐 백화점 등 많은 이 생활 인프라가 자리를 잡고 있다라고 좀 보실 수가 있겠고요. 거기다 제일 중요한 거죠. 바로 일자리들이 이 주요 업무 단지들이 직주 금자성이 굉장히 좋다라고 좀 보실 수가 있는 게 바로 이 고양시 같은 경우도 자차로 굉장히 빠르게 진출입이 가능하고요. 뭐 상암동, DMC라든지 마포 그리고 홍대, 종로까지도 충분히 이 3호선과 6호선을 통해서 충분히 빠르게 이 직주 근접성이 높다라고 좀 평가를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현재 이 투자를 하시는 분들께서 많은 관심을 주고 계시기 때문에 이 투자에 대해서 그리고 은평구에 대해서 생각을 하시고 계시다라고 하시면 좀 빠르게 선점을 해볼 필요성이 있겠습니다. 이 주변에 어떤 것들이 생기는지 잠시 후 호재에 대해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은 좀 공급에 비해서 수요가 굉장히 좀 더 높은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그리고 앞에서 좀 말씀을 드렸지만 개발들이 굉장히 좀 활발하게 진행이 되고 있다고 하셨거든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많은 분들이 GTX를 좀 특히나 궁금해하실 것 같아요. GTX와 함께 다른 개발 호재도 살펴보겠습니다. 네, 현재 이 주변에 주요 업무 단지를 제가 계속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 주요 업무 단지가 근처에 있다라고 하면 뭐 가족 단위를 구성하신 많은 분들께서도 뭐 주거 환경을 뭐 좀 더 저렴한 곳으로 해서 은평구로 좀 많이 이렇게 주거 환경을 좀 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1인 가구가 굉장히 많이 늘고 있다는 것을 좀 알 수가 있겠습니다. 바로 1인 가구 비율 자체가 굉장히 높아지고 있다고 좀 보실 수가 있겠는데요. 뭐 1위부터 25위까지 바로 이 서울 내에 25개의 자치구 안에 많은 이 비중, 바로 1인 가구 비율 자체가 굉장히 높아지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이 연신내역 주변 같은 경우는 소형주택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이 소형주택들, 뭐 1인 가구라든지 2인 가구 분들께서 많이 선점을 좀 하고 계시다라고 좀 보실 수가 있겠고요. 계속해서 이 호재로 이 GTX A 노선에 대해서 좀 보자면, 작년이죠. 뭐 작년 같은 경우는 파주에 뭐 이 GTX A 노선이 이 착공에 돌입을 했다는 것은 뭐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시는 거고요. 2월달 같은 경우는 바로 이 연신내 구간에 착공이 돌입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 연신내역에 대해서도 좀 알아볼 필요성이 있겠죠. 바로 이 3호선과 6호선이 들어가 있는 이 더블 역세권이다라고 설명을 드릴 수가 있겠는데요. 3호선을 타고서는 연신내역에서 뭐 불광을 지나서 바로 이 종로 3가까지 뭐 10분대로 충분히 가실 수가 있다라고 설명을 드릴 수 있겠고요. 6호선 또한 바로 DMC 상암까지 10분대로 충분히 주파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이 연신내에서 강남권까지 가기에는 현재로서는 뭐 약 1시간 정도가 걸리지만 2023년도에 완공이 되어서 2024년 정도에 개통이 된다라고 하면 바로 이 강남 삼성역까지도 10분대에 충분히 가실 수 있는 굉장히 이 프리미엄이 높아지는 곳이다라고 좀 설명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계속해서 GTX A 노선에 연신내역 구간 착공을 하게 되어서 이후에 개발 후 전망에 대해서 좀 알아보자면 바로 GTX A 공사로 해서 이 은평구에서 유동인구가 굉장히 많은 이 연신내역 주변에는 바로 이 물빛공원이라는 곳이 있죠. 거기다 이 연신내역 일대가 큰 변화가 많이 일어날 것으로 보여집니다. 주변의 상권 변화라든지 뭐 거리가 좀 더 깨끗해진다라든지 굉장히 많은 상권 형성 자체가 높아질 것으로 예상을 해볼 수가 있겠고요.
GTX A 노선이 개통이 되면 이 강남권 노선이라 이 외부에서 은평구로 오히려 유입이 되는 이 많은 인구들이 높아질 것으로 예상을 해볼 수가 있겠고요. 제일 중요한 내용은 이 연신내역 주변에는 현재 신축을 지을 수 있는 부지가 굉장히 한정적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중에 이 연신내역 주변에 땅값이라든지 집값, 노후된 주택까지 이 거래가 굉장히 활발해질 것으로 예상을 해볼 수가 있겠고요. 이 가격 자체도 현재는 좀 소액으로 투자를 하실 수 있지만 앞으로는 금액 자체가 굉장히 좀 높아질 것으로 예상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바로 서부경전철입니다. 현재 이 국회의원들이 현재 이 공약을 좀 많이 발표를 하고 있죠. 선거도 많이 남지가 않았기 때문에 이 많은 이 국회의원분들께서도 현재 서부경전철 조기 착공에 대한 공약을 좀 많이 걸고 있다라고 좀 설명을 드릴 수가 있겠는데요. 현재 이 서부경전철이 완공이 되기 전에 현재는 이 세전역에서 바로 서울대 입구역까지는 한 50분 정도가 소요가 되는데 앞으로 이 세전역에서 이 서울대 입구역까지 서부경전철이 들어오게 되면 주요 업무 지구 직주 근접성도 굉장히 높아질 것으로 예상을 해볼 수가 있겠고요. 통행 시간 당연히 반으로 줄고요. 교통 편의 증진시킬 것으로 기대도 되지만 제일 중요한 거는 이 주변 부동산 매매 금액이라든지 감정가 굉장히 많이 오를 것으로 예상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계속해서 교통 호재입니다. 바로 신분당선 서북부 연장선인데요. 현재 이 서북부 연장 예타 발표도 이번 달에 조만간 발표가 된다라고 합니다. 정말 기대를 해볼 수 있는 사업 중에 하나다라고 설명을 드릴 수가 있겠는데요. 하지만 좀 더 늦어질 수도 있겠죠. 아무래도 시국이 좀 시국인지라 좀 늦어질 수도 있다라는 거 좀 참고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교통은 현재 이 부동산에서 중요한 요소이기 때문에 강남 그리고 강북 도심을 통과하는 노선까지 갖춰진다라고 하면은 이 부동산 값어치, 이 은평구가 수혜가 되는 지역이기 때문에 이 부동산의 가치는 더욱더 높게 올라갈 것으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서부경전철과 신분당선의 이 촉구 서명 이루어졌고요. 현재 이 은평구에서 서울시에 이 주민 서명부를 전달을 했고요. 현재 이 기획재정부라든지 국토교통부에도 서명부를 제출을 한 상태입니다. 굉장히 많은 많은 주민분들께서 현재 이 서명 운동에 참여를 하셨다라고 설명을 드릴 수가 있겠는데요. 서북부 연장선 조기 착공에 대해서는 29만 5천 명 정도, 그리고 신사 고개역 신설에 대해서는 29만 2천 명 정도, 굉장히 많은 분들께서 하루빨리 조기 착공에 진행이 돼야 된다라고 바람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많은 이 국회의원분들께서도 공약을 하고 있다라는 점, 그렇기 때문에 조기 착공 빠르게 예상을 해볼 수가 있다라는 점 역시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계속해서 이 가련 1구역에 대해서 재개발을 좀 볼 수가 있겠는데요. 앞서 설명을 드렸다시피 대조동이라든지 불광동은 벌써 진행이 되었고요. 현재 남은 곳은 바로 가련 1구역 재개발입니다. 그 이후에도 가련동이라든지 많은 은평구에는 재개발이 기다려지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자, 그렇기 때문에 연신내역 3호선과 6호선 그리고 GTX까지 들어서게 되면 이 연신내역의 수혜로 강남까지 15분 이내로 출퇴근이 가능해져서 가치가 굉장히 높아질 것으로 예상을 해볼 수가 있겠고요. 현재는 낙후되었습니다. 저평가 지역이죠. 하지만 이 가련동에 새로운 모습과 생활의 질과 삶의 형태의 획기적인 변화가 올 것으로 기대를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여기서 팁을 하나 좀 말씀을 드리자면 정부의 균형 발전 정책의 수혜 그리고 은평구 구시가지 재개발 호재 등 굉장히 많은 호재가 있기 때문에 인프라가 잘 구축돼서 안심하고 투자할 수 있는 굉장히 매력적인 지역이다라고 설명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물론 노선이 여러 개긴 하겠지만 이 GTX는요 어느 지역에서든 호재일 정도로 안 지나가는 역이 없습니다. 자, 개통이 되면 얼마나 편리할지 벌써부터 기대가 되는 호재였고요. 이번엔 체크 포인트 한번 짚어주시죠. 네, 첫 번째로는 항상 말씀을 드리지만 유명 지역보다는 유망 지역으로 투자적으로 선정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물론 이 금전적으로 투자하실 수 있는 금액 자체가 높으신 분들께서는 굉장히 아파트 단지라든지 대단지라든지 이런 쪽으로 투자를 하실 수 있겠죠. 하지만 소액으로 좀 가볍게 투자를 해보실 수 있는 지역들이 앞으로 이 서울시 내에 존재를 할까라고 좀 의문이 들 정도로 많은 개발 호재들이 바로 이 유명 지역보다는 유망 지역 쪽으로 호재들이 많이 들어서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로는 GTX A 노선 최대한 가까운 노선으로 투자를 좀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GTX A 노선이 들어선다고 해도 연신내역이랑 좀 멀어진다라고 하면 그래도 가까운 쪽이 아무래도 수혜는 좀 더 많이 받을 것으로 예상을 해볼 수 있기 때문이고요. 세 번째로는 소액 투자.
설명드린 대로 이 중장기적 시세 차익 기대를 좀 해보실 필요성이 있겠는데요. 바로 GTX 완공 후 매도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엘리베이터라든지 주차장 등 임차인의 눈으로 투자 물건을 좀 설정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계속해서 말씀을 드린 것 중에 하나가 이 연신내역 주변에는 노후된 주택들, 연립주택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엘리베이터가 없는 물건들이 굉장히 많고요. 앞서 우리 아나운서님께서 설명을 하셨다시피 요즘 임차인들이나 내 집을 마련을 할 때 이 주변의 생활시설도 중요하지만 굉장히 편의시설 역시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엘리베이터라든지 주차장 등 임차인의 눈으로 이 투자 물건을 꼭 선정을 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개발 호재도 많고 또 저평가되어 있는 연신내 지역 저희가 한번 분석을 해봤습니다. 그렇다면 이번에는 시세 분석도 한번 해볼게요. 네, 현재 이 연신내역 주변에 이 빌라들이 진짜 하루가 다르게 많이 오르고 있습니다. 현재 이 투룸 다세대 주택의 현재 시세는 2억 5천에서 2억 6천만 원 정도를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전세를 냈을 때 임대 금액 2억 4천에서 2억 5천, 그렇기 때문에 실투자금 소액입니다. 1,000만 원으로 투자를 해보실 수가 있습니다. 월세 같은 경우는 보증금 2천에 월 70만 원, 대출 금액은 아무래도 서울은 좀 대출이 많이 안 되기 때문에 1억에서 1억 400만 원, 그렇기 때문에 실투자금은 1억 3천에서 1억 3,600만 원을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